회장님, 이 시간에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러 왔어요. 서연 간호사, 참 영리하고 예쁘군. 앞으로 자주 들러주게. 외로운 환자에게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최고의 약이야. 네, 회장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의 오래된 대학병원 본관 복도에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울립니다. 용역회사 자수가 희미하게 새겨진 조끼를 입은 여인이 물걸레를 꽉 짜며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습니다. 김말순 65살입니다. 말순은 20여 년간 야간과 새벽 전담으로 부서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바꾼 지 오래되었죠.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말순 자신은 이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주인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복도 한쪽 벽에 걸린 설립자고 김태윤 원장의 초상화 앞에서 말순의 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말순은 초상화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켰어요. 25해 전 시동생 김태식이 병원을 차지하려 하며 어린 아들까지 위협하던 그 끔찍한 날 이후 말순은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40이었던 말순은 목숨을 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안전을 위해 박씨로 호적을 받고 고아원에 맡기고 말순 자신은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10살이던 준호가 울면서 엄마 왜 떠나야 해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본관 지하에는 아직도 남편 태윤이 아끼던 의료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고 3층 구석에는 부부가 함께 설계했던 특별한 치료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옥상 정원도 말순이 직접 가꿨던 곳이죠. 원래는 모두 말순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청소부로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말순은 청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합니다. 20여 년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본능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 내부의 미묘한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과장님, 오늘 수술 스케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순의 손이 걸레를 쥔 채 멈춰섰습니다. 박준호 35살 외과 과장.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빛과 걸음걸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태윤을 빼닮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의료진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아버지의 모든 장점을 물려받았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기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소중한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 옆에는 신입 간호사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약혼녀라고 들었습니다. 키가 작고 아담한 체구의 단정한 얼굴을 한 여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순수하고 착해 보였지만 말순의 예민한 감각은 뭔가 다른 것을 포착했습니다. 서연의 미소는 환했지만 준호 앞에서의 표정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보이는 특유의 계산적인 눈빛 말입니다. 서연아, 너무 일찍 왔네. 약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열심이야?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서연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연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보다는 연기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멀찍이 서 준호와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인 만큼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의대 시절 등록금 고지서에는 늘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TY, 태윤의 앞글자를 딴 익명 장학금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말수는 아들을 여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준호가 레지던트 시절 힘들어할 때도,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이 병원에 오게 되었을 때도 말수는 늘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익명의 조언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필요한 정보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관찰력으로 서연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 애정이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적인 면도 엿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특히 서연이 다른 의료진들과 대화할 때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영향력에 따라 미묘하게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았거든요. 평범한 간호사들과 이야기할 때와 과장급 의사들과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말수는 각 층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병원 내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 건물이 입원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 회장이라는 분이 오신대. 엄청난 거부라더라. 후원금도 어마어마하게 내실 거래. 병원 측에서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그럼 담당 간호사는 누가 하게 될까? 분명히 경쟁이 치열할 거야. 말수는 이 소식을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험상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병원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곤 했거든요. 특히 돈과 권력이 얽힌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수는 문득 서연이 그 윤 회장 담당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연의 평소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말수는 마지막 청소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아이를 과연 믿어도 될까요?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기회를 보는가? 준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퇴근길 복도에서 말수는 다시 한번 남편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25년 전 그 끔찍한 위기 상황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아들을 지켜야 할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보, 혹시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건 아닐까요? 우리 준호를 지켜주세요. 말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관찰한 것들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인물, 대화의 키워드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습관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말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태윤의 유언장과 병원 설립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을 사용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보관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말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들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말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연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과연 안전할까요?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숨어 살면서 기른 인내심과 관찰력을 이제 정말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5층 특실층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재계 거물 윤 회장이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하며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특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까지 나와서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청소 카트를 끌며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윤 회장님 전담 간호사는 누가 맡게 되나요? 간호부장의 질문에 여러 간호사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말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서연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김 간호사가 맡고 전담 간호는 내일 재협의에서 정하겠습니다. 간호부장의 답변에 실망하는 간호사들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멀리서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서연만큼은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전혀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준비된 사람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이 있다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비록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붙어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도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런 권력자가 들어오면 병원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경험상 좋은 일보다는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늦은 청소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5층 특실병동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목소리 같았거든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한쪽 모서리, 죽은 각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말수는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명은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고 다른 한 명은 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설마 서연이 벌써 윤 회장에게 접근한 건가요? 아, 서연 간호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 다른 간호사들은 업무 시간만 되면 얼른 가버리던데. 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그 장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이 병원이, 아니, 이 세상이 더욱 나아질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말수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행동하다니요. 후원이라는 단어가 대화 중에 스쳤고 답례로 전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단순히 친절한 간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 간호사, 참 영리하고 예쁘군. 앞으로 자주 들러주게. 외로운 환자에게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최고의 약이야. 네, 회장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서연이 윤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하는 모습을 본 말수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즉시 작은 수첩을 꺼내 시간, 장소, 인물, 대사를 기록했습니다. 20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습관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튿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어제 본 일이 너무 신경 쓰여서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5층 특실 병동을 청소하면서 어제 그 장면이 벌어진 곳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서연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과장님, 혼자 식사하세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준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응, 서연이가 특실 환자 전담 업무 때문에 바빠. 요즘 늦게까지 일한다더라. 준호의 대답에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단순히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본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말수는 복도 청소를 하면서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윤 회장 후원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며? 맞아.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전담 간호사는 결국 누가 하게 될까? 아마 서연이 될 것 같아. 어제부터 윤 회장님이 서연을 계속 찾으신다던데. 말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예감이 맞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계획적으로 윤 회장에게 접근해서 전담 간호사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 회장의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는데 서연이 윤 회장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병이 금세 나을 것 같아. 회장님이 빨리 건강해지시는 게 제 바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처럼 들리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접적인 관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모아야 나중에 준호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간 말수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연과 윤 회장의 첫 번째 접촉, 전담 간호사에 대한 암묵적 합의, 그리고 준호가 모르고 있는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조심해야겠어. 서연이 뭘 노리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말수는 중얼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말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준호가 결국 상처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실에서 벌어진 일은 말순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오후 수술 준비 시간, 말순은 평소처럼 수술실 주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훤히 보였습니다. 서연이 젊은 외과의 이영섭에게 수술용 장갑을 끼워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영섭 선생님, 오늘 수술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속삭이듯 말하며 이영섭의 손을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워주는 것 치고는 너무 친밀한 접촉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이영섭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선배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의지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청소 카트를 꽉 붙잡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영섭은 30 초반의 유능한 외과 의사로 병원에서 촉망받는 젊은 의료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러면 곤란합니다. 준호 과장님과 약혼한 사이잖아요. 이영섭이 난처해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서연은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다니요. 바로 그때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간 대동맥 파열 응급 환자가 실려온 것입니다. 수술실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준호가 뛰어들며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칼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었지만 준호의 능숙한 솜씨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벽 너머에서 지켜보던 말수는 아들의 진정한 실력과 의사로서의 숭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복도에는 또 다른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 후원건 조건이 달렸다던데. 서연이 전담으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던데. 그런데 준호 과장은 괜찮을까? 약혼녀가 다른 환자 전담하게 되는 거잖아.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말수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보존 요청 메모를 작성해서 봉인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까지 머릿속에 그려놨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윤 회장의 병실 근처를 지나다가 또 다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다른 간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정말 세심하고 친절해. 윤 회장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서연의 대답에서 말수는 뭔가 다른 의미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간호사의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병원 옥상에서 서연과 이영섭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형섭 선생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이영섭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옥상의 바람에 노을이 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러면 안 됩니다. 준호 과장님께 정말 미안해요. 이영섭이 난처해하며 말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 이영섭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눈을 맞췄습니다. 이영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수는 급수탑 너머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오간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윤 회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담 간호사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회장님한테서는 기회를, 선생님한테서는 마음을 받으면 되잖아요. 서연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에 이영섭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준호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 오빠는 이제 필요 없어요. 더 큰 기회들이 생겼거든요. 서연의 무정한 말에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을까요? 준호를 단순한 발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법무법인 해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말순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학금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준호의 의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순이 익명으로 지원해온 모든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순이 아니라 설립자 가문의 목소리로 말할 시간이 왔어. 말순은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숨어 살았던 김말순이 아니라 병원 설립자 김태윤의 아내 박영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법적 절차, 증거자료, 그리고 공개할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준호를 지키고 서연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는 가만히 서 있지 않을게요.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켜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윤 회장의 후원 성과를 축하하는 성대한 회식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해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참석했고 윤 회장도 특별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말순도 청소 직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차려진 연회장은 그야말로 성대했습니다. 윤 회장은 상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고 부원장 최태석은 미래, 비전에 대한 포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후원금 덕분에 우리 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장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윤 회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저도 이런 훌륭한 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저를 정성껏 돌봐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의 행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사람들 사이를 헤엄치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유영하듯 각각의 상대에게 맞는 태도와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원장님, 건배해요. 서연이 술잔을 들고 최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태석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응했습니다. 서연 간호사, 요즘 윤 회장님 덕분에 병원에서 유명인이 되었네요. 부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병원이 든든하죠. 저 같은 말단 간호사는 부원장님 덕분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서연이 최태석에게 은근히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젊고 예쁜 여자의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자네 참 영리하군.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최태석이 술에 취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최태석의 팔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부원장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장면을 본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잠깐의 서연 독백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빚, 집요한 독촉, 밤마다 울던 엄마. 선택지가 없었다. 기회가 오면 붙들어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 이 길을 열어줬다. 메시지를 보낸 김태식 이사가. 말수는 서연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욕심 많은 여자가 아니라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호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영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최태석과의 대화를 마친 후 이번에는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형섭 선생님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서연이 소주병을 들고 이영섭 옆에 앉았습니다. 이영섭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른 동료들 앞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하지만 준호 과장님이. 준호 오빠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선후배 사이잖아요. 서연이 이영섭의 잔에 술을 따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영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섭 선생님, 평소에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실력도 뛰어나시고. 서연의 칭찬에 이영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젊고 예쁜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겠죠. 서연 씨,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이영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뭐가 곤란해요? 우리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고 서연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며 이영섭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준호 오빠 언제 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준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들과 인사하고 있었어. 별일 아니야.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자리로 가자.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순순히 따라갔지만 이영섭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내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말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서연과 최태석이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부원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래. 서연 간호사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 부원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병원 업무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서연의 제안에 최태석이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네에게는 준호 과장이 있지 않나? 그건 저도 복잡해요. 마음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서연의 말에 최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만나보자.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물론이에요. 저희만의 비밀이에요. 말수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제는 부원장까지 소나기에 넣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회장, 이영섭에 이어 이제는 최태석까지. 서연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도 공용 공간에서의 정면 사진 한 장만을 남겼습니다. 합법의 경계선 안쪽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말순의 수첩에는 또 하나의 줄이 그어졌습니다. 간접 증거에서 정황 증거로,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 증거까지. 이제는 정말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준호가 상처받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준비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말수는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회식이 있은 지 며칠 후 병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병원 측에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서연이 자신의 전담 간병을 하지 않으면 모든 후원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오전 청소를 하던 중 간호부장실 앞에서 들려오는 경론을 들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서연 간호사는 이미 외과 업무가 있는데. 간호부장의 난처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부원장 최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청소 카트를 멈추고 더 자세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준호 과장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죠? 약혼녀가 다른 환자 전담을 하게 된다고? 그건 병원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득해야죠. 최태석의 말에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서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 말수는 구내식당에서 홀로 앉아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준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선배 때문에 고민이세요? 요즘 윤 회장님 전담건으로 병원이 시끄러워서. 아니에요. 서연이가 병원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준호의 대답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착한 아들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준호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서연과 젊은 의사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이영섭 선생이랑 수술실에서 뭔가 있었대. 진짜?
준호 과장님과는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요즘 서연이 행동이 좀 이상해.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준호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8시 복도 끝에서 준호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약혼 반지 상자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준호의 말끝이 바람에 쓸려갔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 무렵 윤 회장 특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복도 청소를 하면서 그 안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병원은 그만둬도 내 회사로 와. 더 좋은 삶을 보장하지. 윤 회장이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비싼 선물은 받아.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윤 회장이 직접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서연의 목에 걸어주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카메라로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실 문턱 밖 공공장소 경계선 안쪽에서 찍은 합법적인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시간대, 증인 후보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말수는 깊은 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등기우편 2통이 병원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우편은 감시카메라 영상 임시보전 신청 안내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발신한 공문이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두 번째 우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회 통지서였는데 설립자 유 원장과 신탁계약 관련 사실통지 및 열람 요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장과 이사진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설립자 유 원장이라니. 병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윤 원장의 유족은 모두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런 요청을 한 거죠? 부원장 최태석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점심 무렵 윤 회장 특실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복도 청소를 하면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 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법무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괜찮겠어? 윤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별일 아닐 거예요. 회장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태연한 척했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에는 그 표정 속에 숨겨진 불안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혹시 내 과거에 문제될 만한 일은 없지?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조심해야 하거든. 윤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윤 회장의 표정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말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곳곳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서연이에요. 무슨 일로? 복도 한쪽에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연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해월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영숙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설립자 추모 행사 때 공개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참석해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말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이영섭과 다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형섭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어요. 과거 일들을 파헤치고 있다고. 과거 일이요? 무슨 과거 일 말이에요? 이영섭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큰일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서연의 진짜 정체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병원 설립자 김태윤의 추모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특별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박영숙, 병원 설립자의 아내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킬 수 있을 거고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김태식 이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과 다르잖아요.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뭔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서연이 이제는 버려지는 말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에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추모 행사 준비와 함께 어제부터 계속된 법무 관련 소동으로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야. 말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당에는 추모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추모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뿐이었습니다. 설립자 추모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설립자고 김태윤 원장의 추모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그의 업적과 철학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외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모 영상이 끝나자 병원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설립자이신 김태윤 원장님을 기리며 그분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환자 사랑과 의료진에 대한 철학은 지금도 우리 병원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청소부 김말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에는 25년간 숨겨왔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병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지금 뭐라는 거예요? 추모 행사 중인데. 하지만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말순이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말순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태윤 원장의 아내 박영숙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윤 원장의 부인은 25년 전에 병원장의 말을 말순이 끊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가짜 죽음이었습니다. 말순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김태윤 원장의 유언장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설립 당시의 출자 증명서입니다. 이 병원의 진짜 소유자는 바로 저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더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부원장 최태석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박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숨어서 지켜봐 왔습니다. 준호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늘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청소부가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 25년 동안 미안했습니다. 말순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아들에게 접근했죠. 병원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말순이 서연의 말을 끊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윤 회장과 손을 잡고 속삭이던 것도 진심이었나요?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윤 회장이 서연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영섭 의사와 옥상에서 포옹하던 것도 진심이었나요? 두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옥상에서 포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석 부원장과 은밀한 약속을 한 것도 진심이었나요? 세 번째 사진까지 공개되자 강당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병원의 구석구석을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다 봤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설립자 유족의 권리를 부정해온 김태식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또 다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김태식은 윤 회장의 고문으로 이 병원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서연은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윤 회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단순히 후원이라고요? 조건부 후원으로 병원을 흔들려 했잖습니까? 말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원장 최태석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부원장님도 서연의 유혹에 넘어가 병원 운영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키려 했죠.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아들을 이용할 생각이었죠. 병원에 들어와서 더 큰 기회를 노리려고 말입니다. 준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서연의 오열 소리만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말수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25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봐서 미안했다.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충격적인 진실들이 한꺼번에 밝혀져서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과 증거 접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직무는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날인되는 도장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준호의 표정이 가장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되찾은 기쁨과 배신당한 상처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파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앞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병원에 송달되면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결의를 통해 박영숙을 정식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재벌 후원, 병원 윤리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공익 제보자 보호 절차가 착수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말순의 용기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회장은 업무상 위력 행사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고 스스로 모든 후원을 철회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서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원장 최태석은 사직서를 내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말순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별 없이 행동했습니다. 부원장님도 피해자예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으니까요. 말순의 너그러운 용서에도 불구하고 최태석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해고와 함께 윤리 재교육 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진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거액빚과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서연은 준호를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어서.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줬으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텐데. 왜 혼자 이런 선택을 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른 삶을 선택하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떠나기 전 말순에게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 오빠를 상처 입혀서. 아이고,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야. 말순의 마지막 당부를 들은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어느 저녁 병원 옥상에서 말순과 준호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에 노을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색하게 불렀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키려면 멀리 서 있어야 하는 날들이 있더라.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준호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지켜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은 복도로 내려오면서 김태윤 원장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돌아왔어요. 이제 당당하게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말순의 손이 아들의 손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병원은 환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서서히 복원되어 갔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후원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말순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 진료 확대, 지역사회 의료봉사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젊은 의료진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고인이 된 김태윤 원장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환자의 생명과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은 남편의 초상화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우리 아들도 지켰고 당신의 뜻도 제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복도를 지나던 준호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뭘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있었어.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준호도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의사가 될게요. 환자들만을 생각하는 의사로 말이에요. 말순과 준호는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걷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도 멀리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고 사랑은 시련을 겪은 후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환자들의 웃음소리, 의료진들의 활기찬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치료가 이루어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말순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단했던 지난 25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말순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무엇보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